1958년 봄, 경상도 어느 산골마을. 15살 소녀 은희는 빨간 댕기를 메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신랑에게 가는 길. 어머니는 울지 말라고 했지만 은희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은희의 고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매서운 눈빛이 어린 신부를 훑었습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다는 말과 함께 제대로 된 아들이나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차가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야 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희에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민수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은희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은희가 아이의 열이 난다며 의원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약값이 얼마인데 그냥 두면 낫는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지어왔고 밤마다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손톱 밑 가시를 빼듯 아프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은희는 견뎌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때문에.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은희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아들은 병약했습니다. 은희는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남은 시간에는 품팔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민수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수는 기침을 하며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엄마 혼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공부해야 하고 엄마처럼 평생 고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5 꽃다운 소녀는 어느새 억센 세월에 짓눌린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30이 되던 해, 은희는 아들의 장가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병약한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정화가 들어오던 날, 은희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시집살이를 했던 것처럼 며느리를 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정화는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는 바른 편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 많으니 잘 보살펴달라고. 정화는 담담하게 잘 모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정화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시장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했던 폐가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민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민수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효도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울먹이며 무슨 소리냐고. 아들은 자신에게 희망이었으며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 정화를 바라보며 고생 많았다고 엄마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지막 말은 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남겼습니다. 민수는 모든 재산을 아내 정화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희는 멍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난 뒤 정아가 은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이제 자기 명의이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며 민수 이름으로만 해놨을 뿐이라고. 정아는 서류를 내밀며 법적으로는 민수의 재산이었고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희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삶, 그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은희는 집 몇 개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아는 차갑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며 은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집에 자신의 모든 세월이 스며 있었습니다. 친척집 처마 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 시선이 은희에게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은희는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은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은희는 옛 동네를 지나다가 집 앞에 붙은 매매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은희는 그 집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집주인이 급매로 내놨다고, 시세보다 싸게 팔고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정아는 일주일 전 이사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이웃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집 팔아서 몇 척 받았다던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은희 씨 참 안 됐다고.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손에. 하지만 은희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면 어렵지만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다고. 그 유언장이 정말 본인 의사였는지, 강요나 사기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변호사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그날부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친척들은 말렸습니다. 늙은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재판은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집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웃들의 증언, 부동산 계약서 사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가 아팠을 때 정아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들도 찾아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정아가 남편이 위독할 때 병원비 지출을 꺼렸고 사망 직전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정아가 취득한 재산 중 원고, 은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고. 또한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싸워서 지쳐버린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뒤, 은희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예전 집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를 가는 날, 은희는 문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떡을 돌리러 왔습니다. 은희의 이야기는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할머니. 사람들은 은희를 존경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은희가 대단하다고, 그 나이에 그렇게 싸우다니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텐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자신의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지 않냐고. 자신은 그냥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고. 그날 밤, 은희는 혼자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잣말로 은희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끝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넌 그저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엄마도 이제 많이 지쳤어.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싸웠어. 내 자존심을 지켰단다. 은희는 75세 나이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상처는 많았지만 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세상이 자신을 짓밟으려 할 때 은희는 일어서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15에 시집와서 75까지 60년의 세월. 그 긴 터널을 지나 은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빛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은희는 남은 생을 자존심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이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